생생한 경제 이야기. YTN 라디오 생생경제. 네, YTN 라디오 생생경제 함께하고 계시는 지금 시각 3시 34분 16초 막 지나고 있습니다. 수요일의 코너죠. 생생경제 개편 최대 수의 코너 주식연구소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이남우 교수님과 함께할게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첫 방송을 하고 지난주가 휴일이어서 이제 하루 쉬고 네, 오늘 그렇죠. 두 번째 시간입니다. 교수님 첫 시간에 그 삼성 살까 애플 살까 그 주제로 저희가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 워런 버핏의 철학 곁들여서 얘기를 했었죠. 네. 저희가 유튜브에 이 보이는 라디오가 이제 영상이 올라가는데 교수님 출연하신 코너 조회수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정말 요즘 주식에 관심이 많으시다는 걸 제가 느낄 수가 있는데 교수님께서도 이제 지금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시잖아요. 네, 오전에도 수업하고 왔습니다. 예. 실제로 학생들도 지금 그러니까 20대 주식에 관심 많은가요? 그러니까 제가 그 가르치는 우리 학부하고 이제 대학원 학생을 대상으로 몇 주에 한 번씩 이렇게 그 주식 투자를 하느냐, 그 다음에 코인을 하느냐,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더 이상은 물어보지 않습니다. 이제 프라이버시니까. 네. 한 달 전과 비교해서 주식 투자를 하는 학생들이 좀 비중이 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제 수업을 듣는 연대 학부 대학원생 기준으로 한 반이 좀 넘는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코인을 하는 학생은 한두 달 전에는 한 10% 내외였는데 지금은 한 20%가 좀 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물론 아무래도 제 과목을 들으면 이제 금융 경제 과목이니까 조금 더 이쪽 분야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니까 네. 조금 바이어스는 있겠지만 1, 2년 전만 해도 금융 주식에 전혀 관심이 없던 그러니까 순수 인문계 학생들도 최근에는 주식에 눈을 뜨고 장기적으로 투자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이제 그런 쪽에 관심을 갖고 그거는 좋은 현상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공을 하지 않는 학생들인데도 교양 수업의 일환이나 경제 상식을 뭔가 얻어가는 차원에서 네. 주식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끼리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네. 그런 화제가 많이 나오는 것 같고 자연스럽게 뭐 큰 돈은 아니지만 몇백만 원이라도 그렇게 시작을 하는 학생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도 아마 그런 주식 투자에 좀 관심이 있으시고 시작을 고민해 보시는 분들에게 또 좋은 정보들을 많이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오늘의 주제는 투자와 경험의 상관관계입니다. 어떤 경험을 말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투자는 실제 그 기업의 그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주주건 외국 투자가건 저희 같은 개미 소액 투자가건 한 주라도 사면 그 기업의 상장회사의 주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물론 이제 주식수에 따라서 이제 지분율은 틀리겠지만 네. 그러면 내가 투자한 회사를 평가하는 방법이 재무제표를 상세하게 보는 방법도 있지만 아마추어들은 그게 쉽지가 않으니까 네. 그 회사가 만드는 대표적인 제품, 서비스를 경험해서 결국 그것이 그 회사의 가장 근원적인 근본적인 경쟁력이니까 그거를 이제 몸소 경험하는 것이죠. 그러게 이게 어떻게 보면 미국의 월가에서는 오랫동안 전설적인 펀드 매니저 뭐 피터 린치 같은 사람 그다음에 워런 버핏도 자기가 투자하는 회사의 제품을 코카콜라 뭐 초콜릿 같은 거 이제 먹고 이제 그런 것을 보여줌으로써 어떻게 보면 가장 정통 실수를 줄일 수 있는 좋은 투자 방법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평소에 많이 사는 걸 떠올려봐서 제가 어떤 브랜드의 화장품을 구매를 했어요. 근데 계속 써보니까 너무 괜찮고 이 화장품 회사는 절대 망하지 않을 것 같아라는 내가 써보고 나서 어떤 그 상품의 가치를 인정을 내가 스스로 하면 그 회사의 주식에 투자를 하는 그런 방식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아모레 퍼시픽의 설화수, LG 생활건강의 후. 물론 이제 설화수가
과거부터 아주 고품질의 화장품을 제공하면서 좋은 성과를 냈는데 최근 몇 년 동안은 후가 특히 중국에서 좋은 반응을 얻었고 그게 LG 생활건강의 어떤 몰랐습니다. 프리미엄 이미지에 많이 기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결국 그 제품이 잘 팔리면 그만큼 매출과 이익에 기여를 하고 네. 그만큼 또 브랜드가 생긴다는 거니까 브랜드가 생긴다는 거는 다음에 가격을 더 올릴 여지도 있고 신제품이 나오면 또 그 회사 제품을 찾을 수 있는 여지도 있고 네.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각종 기업들이 경험 제공하는 행사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뭐 특히 제가 지금은 이제 화장품 브랜드를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특히 이런 경험 제공을 많이 하는 업체들이 자동차 업체 네. 그리고 가전제품 업체들이 이런 행사들을 좀 많이 하거든요. 이런 것들도 좀 투자자 입장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그런 그 전시회에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자동차나 이제 가전은 대표적인 제조업체, 대형 회사들이니까 그런 행사를 많이 갔는데 좀 더 우리가 이제 생활 속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가령 저기 그 YTN 상암 여기 1층에도 스타벅스가 있더라고요. 네. 오늘도 뭐 손님이 엄청 많고. 근데 이제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커피를 마시는데 이제 동네 스타벅스를 갑니다. 저희 동네는 7시에 여는데 네. 아침 7시부터 사람이 엄청 많아요. 근데 건너편에 있는 다른 국내 커피 체인은 1시간 내내 거의 손님이 없고 저는 이제 유심하게 항상 관찰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타벅스가 전 세계적으로 매장이 32,000개인데 국내도 요즘 보면 길 건너서 다 스타벅스가 있죠. 그래서 그렇죠. 1,500개가 넘는데 네. 성장이 계속 될까 이제 항상 그런 의구심이 있고 저도 있었는데 최근에 이렇게 트래픽이 스타벅스 매장에 많은 걸 보면 아침 일찍 이 브랜드 파워 고객들의 그 충성도가 대단한 것 같고 그게 결국 계속되면 이제 스타벅스 항상 가격을 올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네. 올해 또 아마 가격 상승을 해서 좋은 기업 이익 증가를 끌어내는 이제 그런 선순환의 구조로 갈 수도 있죠. 네. 그래서 뭐 오죽하면 스타벅스는 사막 한가운데 생겨도 잘 될 거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네. 그런 얘기를 들으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경험들은 어떻게 보면 근데 내 주관적인 판단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나 혼자만 그 커피가 맛있을 수도 있고 나 혼자만 이 브랜드가 좋을 수도 있는 건데 이런 개인적인 경험을 주식 투자로 끌어와서 내 투자가 수익을 낼 수 있게 하려면 어떤 기준들을 좀 마련해 두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본인의 경험이 바이어스가 있고 나만의 경험일 수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당연히 저희가 식당을 고를 때 리뷰를 많이 보죠. 똑같이 신제품이 나오면 가령 현대차가 작년 초에 제니시스의 SUV가 나왔습니다. 네. 저는 길거리에서 보고선 와 디자인이 너무 근사해서 깜짝 놀랐는데 네. 리뷰도 되게 좋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다른 리뷰를 보고 그다음에 그 전에 유사한 제품 경쟁사의 제품,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은, 금융시장은 항상 컨센서스가 있습니다. 이 정도, 애플 아이폰 12가 작년 가을에 출시됐는데, 뭐, 평년작이지 않을까, 이제 그러한 컨센서스였는데, 실제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보면 이제 애플이 올해 1분기에 엄청난 25조 원에 가까운 순이익을, 기록을 했죠. 그래서 네. 나의 경험, 주위 사람들의 경험을 리뷰를 통해서 보고 언론에도 이제 여러 가지 커멘트들이 나오죠. 그다음에 이제 시장의 컨센서스를 다양한 방법, 그러니까 결국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제 정보를 또 얻어야 된다는 결국 실수를 줄이려면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나의 개인적인 경험에 더해서 주변 사람들의 경험과 평가 그리고 이제 뭐 경제 프로그램이나 각종 경제 뉴스에서 제공하는 정보들까지 모든 것들을 아울러서 투자를 하는 것이 실수를 줄이는 방법이 될 것 같고요. 자, 구체적으로 테슬라를 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주식 얘기하면서 테슬라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데 테슬라 신모델 뭐 시행 행사를 만약에 하고 주변 평가가 다 좋다고 났어요. 그렇다고 해도 지금 테슬라 주가가 적당한지 그러면 지금 테슬라 주가에 내가 들어가도 되는지 이렇게 질문을 받으면 약간 좀 답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테슬라 주식을 들고 있지도 않고 당분간은 뭐 매수할 계획도 없지만 네. 우리나라 이제 서학개미가
가장 많이 들고 있는 종목이죠. 테슬라예요. 1% 이상 맞아요. 들고 있으니까. 그래서 네. 개인적으로 되게 관심이 많습니다. 저희도 한 3년 넘게 테슬라 구형 모델을 갖고 있고 그래서 지난주에 운 좋게 제가 새로 나온 모델 Y를 시승할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이 모델 Y가 어떤 의미를 갖냐면 일론 마스크가 내년에 100만 대 이상을 팔아서 전 세계에서 단일 기종으로 가장 많이 팔리는 차를 만들겠다. 그래서 향후 몇 년 동안 테슬라한테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죠. 그래서 한국에서도 아직 딜리버리가 배달이 되진 않았습니다. 네. 이제 주문은 받고 있는 걸로 아는데 이 예약 시승하는 그 인터넷 창이 열리자마자 2초 만에 다 마감이 됐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뭐 차가 지금 이제 그 전시대에 있는 게 또 적으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저는 되게 적극적으로 테슬라의 그 다음 모델을 알고 싶어서 이제 시승을 또 어떻게 운이 좋게 제가 이제 하게 됐는데 네. 제가 기존에 갖고 있던 저희 그 테슬라 집에 있는 차와 이제 특히 이제 비교를 하고 이제 시장의 기대감과 비교를 하고 싶었는데 네. 점수로 따지면 10점 만점에 한 11점. 우와. 제가 S 모델을 처음 5년 전에 탔을 때는 10점 만점에 12점이었거든요. 네. 근데 물론 기대치가 좀 높아지니까 그 상황에서도 10점 만점에 11점이면 되게 높은데 크게 제가 느낀 특징은 세 가지였어요. 첫째는 아주 미니멀리스트 디자인. 그러니까 운전석에 앉으면 15인치 그 화면 빼놓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계기판이 화면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네. 이제 그것은 물론 사람에 따라서는 뭐 좀 너무 단순하지 않냐 이제 그런 얘기 할 수도 있죠. 네.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테슬라나 일반적인 전기차의 문제로 지적이 되던 그 운행 거리가 500km가 넘으니까 보급형치고는 상당히 우수하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중요한데 골프채가 한국은 4개가 들어가야 되는데 4개가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보통 독일차, 유럽차는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한국에서 상당히 경쟁력이 있고 여러 면에 있어서 실내도 상당히 넓고 네. 상당히 경쟁력이 있어서 뭐 긍정적으로 저는 보고 좋습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이건 제품이 좋은 거여서 테슬라가 좋은 기업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거였고 네. 그게 저평가가 되는 주식, 좋은 주식인 건 또 다른 문제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번 모델 Y 시승을 통해서 테슬라의 경쟁력은 압도적이고 한 3년 앞서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을 확인한 것이고 다만 주가를 놓고 보는 좋은 주식인지 나쁜 주식인지는 아직도 저도 좀 주저하는 최근에 주가가 많이 빠졌지만 그래서 무작정 이렇게 덜컥 살 수 있는 그런 가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테슬라가 생산하고 있는 이 차량의 퀄리티만 보고 이제 주식 투자를 판단할 수는 없는 거고, 그리고 요즘 또 일론 머스크 발언 때문에 워낙 테슬라 주가가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니까 오죽하면 일론 머스크의 그 입 때문에 서학개미 등 터진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의 최다의 자산이지만 동시에 가장 큰 리스크죠. 네. 그러니까 천재 경영자니까 어떻게 그릇에 담을 수 없는데 이제 테슬라의 주주가 된다는 것은 그 리스크를 같이 짊어지고 가는 거고 결국 장기 투자를 해야 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 거버넌스의 문제인데 미국 같은 데는 이사회가 되게 독립적이어서 네. CEO가 독단적인 행동을 하고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할 때는 사회이사가 극단적으로 CEO가 지분이 많더라도 쫓아낼 수 있거든요. 네. 스티브 잡스도 축출이 됐었고 얼마 전에 그 마이크로소프트를 창업한 빌 게이츠도 그런 개인적인 스캔들 때문에 이사회에서 그 퇴임 압력을 받았죠. 근데 이제 테슬라는 일론 머스크 지분율이 한 20% 되고 네. 자기 친구들로 이사회를 구성해서 이사회가 독립적이지 못해서 그러한 거버넌스 문제는 계속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군요. 그 부분도 좀 주의 깊게 봐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올해 이 서학개미들의 투자 실패 요인을 좀 더 분석을 해본다면 저희 테슬라 말고도 어떤 부분을 저희가 좀 지적해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최근 언론에 보면 1, 2, 3, 4, 5월 달에 우리 서학개미들의 그 집중 투자한 종목들 톱5들이 많이 나오는데 네. 테슬라, 애플, 팔란티어,
TSMC, 그다음에 이제 레버리지가 된 반도체 지수 뭐 이런 걸 하는데 네. 공통적인 형상은 모멘텀을 너무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미들이 동학개미 한국에서는 우량 주식, IT, 전자, 자동차, 배터리 주식을 거의 대부분 매수를 했어요. 상위 매수를 보면. 네. 근데 서학개미는 그러한 펀디멘털보다는 언론의 회자가 되고 모멘텀이 좋은 걸 따라가니까 결국 지구 반대편에 항상 우리가 있다는 걸 명심을 해야 됩니다. 미국 투자가가 시카고에서 한국 주식을 살 때는 되게 조심을 하거든요. 네. 지구 반대편에 있으니까. 거꾸로 우리가 한국 주식을 사는 것보다 미국 주식을 살 때는 훨씬 더 리스크를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모멘텀을 너무 따라가서 대표적인 게 캐시 우드라고 저도 이제 아는 미국의 되게 똑똑한 그 여성 투자가가 하던 약간 그 혁신 ETF 이런 데들 모멘텀을 따라가다가 한 33% 지금 고점 대비 빠졌습니다. 테슬라 비슷하게. 근데 이제 그런데 물린 투자가들도 많은데 특히 이제 연세 많으신 분들이 그래서 그런 분 소리는 상당히 안타깝죠, 되게. 그러니까 좀 동학개미들은 말씀해주신 대로 계속 우량주 쪽으로 가는데 서학개미들은 약간 그런 어떤 추세나 흐름을 따라서 투기적으로 투자하는 성향이 어느 정도 좀 보인다는 건데 그렇다 보니까 2분기 들어서는 이 서학개미들이 좀 안전지향 쪽으로 돌아서는 움직임이 좀 보이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빅테크 5대 종목 중에 페이스북, 아마존은 연초에는 별로 우리 투자가들이 많이 안 샀어요. 네. 근데 페이스북은 연초 이후로 20%, 그다음에 알파벳 같은 경우는 30% 올랐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좀 리스크가 있다고, 규제 리스크가 있다고 그래서 투자가들이 피했는데 그때가 오히려 주가는 좀 낮은 시점이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기회를 놓치는데 최근에 보면 시장을 전체 대표하는 ETF나 좀 이렇게 우량 종목 위주로, 그러니까 애플 같은 데나 빅테크, 뭐 이런 데를 투자를 하는 것으로 조금 선회가 된다면 그것은 상당히, 좋은 모습인데 하여간 명심해야 될 거는, 한국보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종목을 사니까 훨씬 신중하고 장기 투자를 해야 되는 걸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혹시 미국 증시에서 뭐 한국 투자자들이 대거 이탈한다 뭐 이런 조짐까지도 갈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오늘 그 조간에 나왔죠. 국민연금이 이번 주 금요일 날 기금 운영회를 개최해서 투자 그 배분의 프레임워크를 5년에서 10년, 그 다음에 해외 주식과 대체 투자를 늘리는 위험 자산을 많이 갖고 가겠다. 상당히 그 올바른 방향이거든요. 전 세계에서 똑똑한 국부 펀드는 이미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결국 성장성이 외국 주식이 높거든요. 한국 주식을 외국인들이 최근에 많이 매도한 이유는 뭐 저는 지속될 거라고 생각은 안 하지만 국내 성장성이 일부 IT 수출 기업을 빼놓고는 높지 않아서 외국인은 매도하는 것인데 한국을 제외한 미국이나 외국 중국 주식 같은 경우 성장성이 높은 기업들이 대기업 중에 많기 때문에 그 생각에는 서학개미들이 시장을 이탈하는 그런 국면으로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끝으로 지금 뭐 미국 주식을 사서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투자 조언을 좀 간략하게 해주신다면요. 지구 반대편에 있기 때문에 리스크를 주의하고 3년, 5년 최소 생각해서 우리가 아는 우량한 종목, 우리가 제품을 쓰거나 애플 같은 건 제품을 쓰죠. 그렇죠. 그다음에 페이스북, 알파벳 같은 데 페이스북을 우리가 인스타그램을 쓰고 알파벳은 유튜브를 쓰죠. 이렇게 우리가 써서 편안하고 확실히 실적이 제품 서비스의 경쟁력이 검증된 데를 3년, 5년 장기 투자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국 정답은 장기 투자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주식연구소 코너 국제금융투자 전문가이자 연세대 국제대학원 이남우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